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원교육에서 경기여고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윤준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 저는 2024년 경기여고 한국사랑 통합사회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고난도 킬러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맞춰서 2025년에 1등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제 소개고요.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일단 경기여고 2024년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시험 문제 구성은 객관식은 약 25문제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술형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한 게 좀 단답형 형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경기여고 기출문제 제가 이제 본 결과 난이도는 대략 좀 높은 정도,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높은 정도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심화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제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그 부분을 이제 출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아이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고 굉장히 지엽적이고 구석에서 아이들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 자, 요게 바로 경기여고 기출문제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몇 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24년 경기여고 1학년 1학기 기말 통합사회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행복지수 A씨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죠. A씨는 인간개발지수, 더 나은 삶지수, 그 다음 긍정적 경험지수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표를 주면서 A, B, C가 이 셋 중에서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교과서를 완전 통으로 암기를 했을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풀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자, 교과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 밑에 참고자료처럼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지금 확대해서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보면 뭐 긍정적 경험 지수, 인간 개발 지수, 더 나은 삶 지수, 어디서 태어날까 지수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교과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 자료 정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암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읽어봤다 하더라도 보시면은 긍정적 경험 지수 보면은 뭐 딱히 어느 단체에서 이 지수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딱히 안 나와 있고요. 그냥 더 나은 삶 지수, 여기 이제 OECD가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인간 개발 지수 또 역시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한 인도 사람 등등등 경제학자들이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지 어떤 단체에서 이 지수를 만들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어디서 태어날까 지수는 뭐 영국 잡지사 이코노미스트사가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로 아까 돌아가 보면요. 뭐 갤럽, UNDP, OECD 이 단체들이 만든 지수가 뭐냐? 자, 이걸 이제 맞춰야 되는 건데 방금 전에 저희가 본 그 교과서 자료에 따르면 OECD가 뭘 만들었는지는 나오죠. 근데 UNDP가 뭘 만들었는지, 갤럽이 뭘 만들었는지는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 문제를 보고 뭐야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이 시험에 나왔네?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도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애들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 바로 여기 조그만한 이게 폰트가 몇인지도 모르겠는데 엄청 조그만한 글씨로 여기 보면은 긍정적 경험 지수는 갤럽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더 나은 삶 지수는 OECD가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고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교과서를 읽어보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보고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냐? 제가 필요하다라는 거, 학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 제 교재에는 아이들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자, 구석에 있는 그 엄청 조그만 폰트로 쓰여져 있었던 것들을 중심 내용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제가 볼드까지 해놔서 아이들에게 자, 이 지수가 일단 어느 단체가 만들었는지부터 암기를 해라 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좀 전에 배웠었던 더 나은 삶 지수는 어떤 단체에서 만들었는지 그다음 어디서 태어날까 지수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아이들이 구석에 있는 내용들까지 놓치지 않고 암기할 수 있도록 저는 수업 시간에 충분히 아이들에게 암기를 시키고 숙지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2024년 경기여고 기출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가 나오죠. 이 그래프 우리가 로렌츠 곡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래프인데 자, 이거 교과서에 나올까요?
이거는 절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인 경제에 나오는 심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시험에 낸 거죠. 교과서는 안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수업은 했겠지만 아이들이 이 부분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된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사실 그렇게 대비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파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제 자체 교재를 잠깐 보시면요. 제 자체 교재 내용들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제 자체 교재는 사실 작년 교재인데 로렌츠 곡선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거랑 똑같은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그런 개념 설명들, 뭐 진위계수 같은 내용들도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로 저와 함께 공부를 했다면 좀 전에 보신 그런 문제,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런 심화 문제 아주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화 내용 그리고 심화 내용과 관련된 문제풀이까지 해서 충분히 이런 킬러 문제들을 맞힐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이제 넘어가 보면요. 자, 사실 이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통합사회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 경제 파트예요. 그리고 경제 파트에서 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관련된 계산 문제 혹은 비교위나 아니면은 국제무역과 관련된 계산 문제 이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그걸 어려워한다는 걸 아니까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킬러 문제로 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그때 기회비용은 얼마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장황하게 글이 나와 있긴 하지만 요거 다 기회비용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자, 요런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요건 비교우위랑 교육 조건 관련된 계산 문제고요. 역시 비교우위, 역시 비교우위, 역시 비교우위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년도 기출문제에서 짧게 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2024년 기출문제입니다. 즉 비슷한 이런 계산 문제들을 1년 안에 엄청나게 이렇게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여고에서. 그만큼 학교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한다는 거고 이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마스터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1등급은 꿈도 꿀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파트, 계산 문제를 충분히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시면 이건 제 자체 교재에 나온 내용인데 글씨는 작아서 많이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연습 문제들을 많이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으로 또 부족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이론 교재에 이런 또 실전 연습 문제까지도 실어놓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객관식으로 마치 실제 시험인 것처럼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부교재에 있는 그런 다양한 타학교 기출 문제들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 다 수록해서 아이들이 질리게 문제 풀고 그리고 이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 혹은 비교위나 국제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마스터하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 이론교재에 나와 있는 비교위 관련된 연습 문제고요. 역시 비교위 관련된 연습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통합사회가 학교에서 경기여고에서 어떤 식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이제 봤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한국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여고 한국사 시험은 2024년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자, 시험 문제 구성은 객관식은 한 25문제 정도, 대략 시험마다 25문제 정도 나왔고요. 서답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객관식입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는 어땠느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여고 한국사는 솔직히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난이도는 중 정도 됩니다. 근데 난이도가 중인 것 치고 나중에 학부모님들께서 혹은 학생들께서 평균이나 아니면은 1등급 컷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를 또 이제 보실 텐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한국사는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암기량이 방대하다 보니 사실은 성적이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또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여고 한국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킬러 문제로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서 1등급을 가르려고 했었는지 자, 그거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대부분의 문제들은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고난도 문제가 아니고 킬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킬러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연도 문제랑 시간 순서 문제를 킬러 문제로 냅니다. 혹은 교과서에 있는 자료, 뭐 디테일한 그런 사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심화해서
좀 지엽적으로 문제를 내서 킬러 문제를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기출문제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2024년 경기여고 한국사 문제고요.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대표적인 시간 순서 문제입니다. 자, 지금 3칸이 있고요. 맨 위에 고국천왕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나는 지증왕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두 시기 사이에 들어갈 만한 사건을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일까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근데 애들은 왜 이걸 어려워할까? 자, 그 이유는요. 고국천왕 참고로 고구려왕이고요. 지증왕 신라왕입니다. 신리왕이랑 고이왕은 백제왕입니다. 그리고 여긴 신라 얘기, 여긴 고구려 얘기. 즉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고구려 왕들의 순서 암기하고 그 고구려 왕들의 업적, 그리고 백제 왕들의 순서 암기하고 백제 왕들의 업적, 신라 왕들의 순서 암기하고 신라 왕들의 업적, 이렇게만 암기를 하고 끝내요. 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고구려 왕들끼리의 순서를 맞춰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맞히죠. 충분히 맞춥니다. 자, 그리고 백제 왕들의 순서 맞춰라라고 하면 애들이 충분히 맞춥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고구려왕, 백제왕, 신라왕을 다 섞어놓고 한번 시간 순서 맞춰봐라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암기를 안 했거든요. 교과서도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스스로 조합을 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학생 혼자 이거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를 애들이 맞힐 수 있도록 어떻게 수업에서 대비를 시키느냐. 당연히 처음에는 저도 고구려 왕들끼리, 백제 왕들끼리, 신라 왕들끼리 쭉 줄 세워놓고 애들한테 암기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는 크로스도 시키는 거죠. 고구려 이 왕 때 백제는 뭐 하고 있었는지, 신라는 뭐 하고 있었는지. 자, 이런 것들 충분히 수업 시간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또 부교재에 있는, 자체 교재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러한 그 시대적인 흐름,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연결시켜서 시대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직보 때가 되면, 즉 애들이 시험 기간 때가 되면은 직보 자료를 배부를 합니다.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나눠주는데, 자, 제가 아이들에게 직보 때 나눠주는 자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구려 이왕 때 백제가 신라가 뭐 하고 있었는지, 백제 이왕 때는 고구려 신라가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충분히 암기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고 들어가면 솔직히 조금 전에 저희가 봤었던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공부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 거지, 사실 이렇게 한번 제가 자료 주고 암기를 시키고 나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경기여고 역시 2024년 문제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정부는 홍계훈이 지휘하는 군대를 어쩌고저쩌고, 조선에서 출병한 일본군은 어쩌고저쩌고 경복궁을 침범한 뒤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의 사건의 전개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역시 시간 순서 문제예요. 고난도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 순서 문제를 고난도로 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학농민운동의 사건 순서, 사건 과정 굉장히 복잡합니다. 애들이 이거 암기하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동학농민운동 순서 별거 아니다. 어떻게 암기를 하냐? 이렇게 암기시킵니다. 딱 4개의 시기로 나눠서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몇 기에 해당되는 건지, 1기, 2기, 3기, 4기 중에서 몇 기에 해당되는 건지 이걸 딱 암기를 하면 시간 순서 문제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고분농민봉기, 요게 이제 1기에 해당되는, 제가 아이들에게 1기로 암기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고, 제 1차 봉기 2기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농민군의 해산, 전주화약과 농민군의 해산, 요건 제가 3기로 아이들에게 분류하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2차 봉기, 요게 4기다. 그래서 몇 기에 해당되는 건지를 충분히 암기를 한다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문제에서처럼 동학농민운동의 사건 순서를 묻는 문제는 쉽게 암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쳐도 아이들이 암기를 못할까봐, 마지막에 이 부분을 놓칠까봐 또 직보 자료에 제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1기, 2기, 3기, 4기 해서 1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2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동학농민운동 문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2024년에 경기여고에서 한국사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홍사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수업만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경기여고 학생들을 이제 1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식의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지를 이제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의 특징은요, 일단 제 수업의 혹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눈깔사탐입니다. 눈만 크게 뜨고 있어도 깔끔하게 이해되는 사회탐구라는 뜻인데, 제 자랑 같지만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뭔가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 속속 박히는 느낌입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 나만의 특징이 뭘까?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합사회 관련해서 당연히 개념과 관련된 자세한 원리 설명도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 저는 적절한 예시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교과서 주면서 야 이거 암기해 하면은 솔직히 암기 잘 못하죠.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제 경험과 관련된 썰을 풀면 애들이 또 그거는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합니다. 정작 암기를 해야 되는 교과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제 썰만 기억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제 수업을 오래 듣는 학생들은 거의 제 위인전기를 하나 쓸 수 있을 정도로 제 일대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뭐 김옥균 이런 사람들의 일대기는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제 썰을 얘기를 해주고 그 썰과 이 개념을 연관시켜서,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썰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자연스럽게 이 개념이 이해가 되는 그런 식의 수업, 아이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암기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러한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이번에 한국사 수업과 관련된 건데요. 아이들이 또 교과 내용은 암기하기를 싫어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인물과 관련된 어떤 일대기라든지 아니면은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 순서들, 이런 것들은 또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잘 기억을 하거든요.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잘 하는데, 그건 사실 흥미도의 차이죠. 내가 뭐에 흥미가 있느냐. 자, 그래서 저는 한국사 수업을 할 때 일단 어떤 개념을 암기할 때 애들아 암기를 해라 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그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 설명, 스토리 설명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흥미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또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큰 그런 줄기를 아이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암기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제 수업은 경기여고 맞춤 교재를 활용해서 경기여고 학생들만을 위한 수업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 교재 잠깐 캡처해가지고 몇 개 보여드렸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어떤 교재보다 제 자체 교재가 굉장히 디테일하다라고 자부합니다. 네, 교과서에 나온 내용도 당연히 있지만 경기여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제공을 하는 그런 프린트물이라든지 심화 내용 필기라든지, 자, 이런 내용들도 교재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심화 문제도 잘 대비할 수 있고, 자, 이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심화 이론과 관련된 연습 문제들까지 다 충분히 수록을 해 놓아서 아이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 교재에서 또 이런 이론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 암기한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암기한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아이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 문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사 교재에서 일부분을 제가 발췌한 건데요. 보시면은 한국사 문제에서 아이들이 특히 사료 문제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료를 보고,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내용과 관련된,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무슨 내용과 관련된 사료인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료가 몇 년에 나온 사료인지, 자, 이런 것들까지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빈칸을 뚫어서 암기한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통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통사에도 이렇게 다양한 연습 문제들을 실어놓고, 뭐 주관식, 지금 여기는 이제 단답형으로 제가 연습 문제를 실어 놓았지만, 이 외에도 뭐 OX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자료 분석 문제라든지, 자, 이런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들을 수록해 놓아서 암기한 것들을 충분히 체크를 하고 내가 어떤 부분 암기가 부족한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 교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부교재가 따로 나가거든요. 부교재는 일단 이론에 대한 설명은 없고 전부 문제만 나갑니다. 저희가 소위 이제 양측이라고 하죠. 분명히 암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막상 문제를 풀러 갔을 때 좀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자, 이런 걸 대비해서 저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뭐 여기엔 당연히 경기여고의 기출문제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의 타학교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고난도에 해당되는 문제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풀어봄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암기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수업의 세 번째 특징은 수업 시간 외에 또 철저하게 아이들의 학습을 관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하더라도 솔직히 아이들이 스스로 암기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아이들도 스스로 집에 가서 암기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립니다. 네,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등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솔직히 몸이 잘 안 따라주죠.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압박입니다. 압박을 줘야 돼요. 학원에서 그럼 어떻게 이러한 압박을 줄 것이냐? 저는 매주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 배운 내용까지 누적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당연히 테스트 결과는 학부모님들께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한테 테스트 결과가 발송이 되면 그럼 시험을 잘 못 보면 엄마한테 혼나겠지? 아빠한테 혼나겠지? 자, 이런 정도의 압박감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암기를 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재시험을 봐야 되고요. 보통 테스트 통과 기준은 제가 한 90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험을 보고 또 재시험 통과를 못하게 되면 또 재시험을 봐서 통과할 때까지 테스트를 보게 할 겁니다. 당연히 테스트랑 재시험에서 틀린 문제들은 수업 시간 전 혹은 후에 진행되는 클리닉을 통해서 제가 오답 풀이는 당연히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 친구는 이 단원에 대한 암기가 아직 덜 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리닉 시간에 암기를 시키고 제가 구술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지필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학습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번에 2025년에 통합사회랑 한국사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교과서도 바뀌었고 또 하나 교육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에 수능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수능에서 통합사회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통합사회 한국사만큼은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1년 동안 확실히 공부를 시켜서 고1 내신뿐만 아니라 고3 수능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